감사합니다. 실전 사주 풀이 시간입니다. 이 시간에는 타고난 그 팔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적인 면을 팔자성으로 타고난 성격적인 어떤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사년, 개축월, 갑신일, 신미시. 사람이란 원래 이제 본시 다양한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죠. 그 생각이나 사상이나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 절대로 한두 가지의 어떤 그런 사상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. 그러나 그 사람의 특징적인 면이 이제 부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두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뭐 착하다, 뭐 거칠다, 뭐 강하다, 약하다, 소심하다, 활동적이다,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말할 수 있죠. 그러나 소심한 사람도 화가 나면 무서운 사람도 있고 또 활달한 사람도 또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면 또 소심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고 다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. 그러나 명리적 측면에서 사주 팔자를 가지고 우리가 대성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면을 먼저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팔자를 분석하면서 성격을 보고 또 사상을 또 논하고 인격도 논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선천적인 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자, 우선 이 사주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자면은 갑목이라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에요. 갑목 알죠? 갑목. 목은 원래 꼭지기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해놨는데 얼목은 굽을 꼭자 곡이니까 부들부들하고 유연하고 갑목은 어떤 직선적이니까 꼿꼿한 고지식한 어떤 이런 면을 이제 뭐 보수적인 어떤 이런 면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나 그것도 단순한 대표성이지 그 갑목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천태만상으로 천태만상의 성격이 보여진다라는 걸 자명한 사실입니다. 그래서 갑목의 그 핵심적인 특성만 인식을 해야지 갑목은 어떻다, 뭐 갑목이 봄이면 어떻다, 여름이면 어떻다 이것도 또 한계가 있는 겁니다. 봄에 태어난 갑목일 때도 그 특성은 분명히 있지만은 또 주변 환경 따라서 사주팔자의 주위 환경, 일기나 월간이나 시간에 뭐 여러 전반적인 환경에 따라서 순수한 특성이 왜곡되는 경우도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전체적인 팔자의 구성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대표성이 있는 것이지 단편적인 뭐 일주론이라든가 뭐 갑목에 뭐 봄생, 여름생, 겨울생, 가을생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참고 사항이지 절대 전체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나 그 성격 분석에 접근하는 방법도 뭐 다양하게 뭐 사람마다 뭐 선생들마다 뭐 각양각색으로 공부하는 사람마다 뭐 각양각색으로 추리를 하겠죠. 그렇지만 또 객관적이고 또 논리적인 어떤 그런 분석이 가장 뭔가 그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이 경우도 보면 자, 갑목이 축월이니까 축월이라고 하면은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겨울을 연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축자는 갑목 입장에서 축자를 보면 정제라는 거 육신, 십신의 어떤 성분이죠. 그런 것들을 접근해 가야지
뭐 간목이 당연히 정제라서 정제는 어떻고 저떻고 정제 쪽은 이렇게 먼저 접근하면 안 됩니다.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순서가 있지. 과일을 깎아도 알맹이부터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지. 껍질부터 깎아내고 또 중간 껍질, 속껍질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. 자, 간목 입장에서 추걸이다 하면 겨울을 먼저 연상하고 겨울 중에서도 또 소한 이유를 연상하면서 또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서 접근해 가는 것이 맞다. 단순하게 정제적 해가지고 정제적은 뭐 원리 원칙만 따지고 뭐 합리적이 아니면은 뭐 외면하고 뭐 이렇게 너무 접근하는 것도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이 경우도 축을 하니까 해자 축을에 연루되어 있구나. 그러면은 비록 그렇게 연루됐더라도 또 그것이 바로 또 사주에 양적인 기운이 막 병정화가 막 사주에 드러나 있으면은 또 그 어떤 수축된 해자 축을에 특히 수축된 그런 어떤 분위기라든가 어떤 성격은 금방 완화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축을인데 축의 기질을 그대로 드러냈죠. 축을에 축 중에서 개수가 드러나 있고 또 축 중에는 정관이 숨어 있는데 신금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근본 바탕에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이 그대로 표출됐으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정제격처럼 정인격처럼 정관격처럼 사상이 어떤 통제되고 무장되어 있고 그런 표현된다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제, 정인, 뭐 정관하면 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좀 원칙적이고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상식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단정할 정도 됩니다. 이 정도가 되면은 바로 양면성을 띠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다. 비록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당연히 추구래 안 그래도 그 근본 바탕이 한랭한 위축된 상황인데 일지마저도 신금, 평관을 깔고 여기서 뭐 절처, 봉생이니 이런 거는 뭐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. 일지마저도 관성, 나를 통제하는 기분인데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뭔가 갑자기 벗어난다. 뭐 다른 생각을 가진다. 다른 사상을 가질 수 있나? 없습니다. 상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? 생각은 해도 행동이라든가 현실에서는 이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현실적인 일을 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그것이 싫더라도 힘들고 고되더라도 그 틀이 완고하기 때문에 이 틀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간접적인 어떤 틀이 울타리죠. 울타리 완고하기 때문에 수축되어 한랭하기 때문에 마구마구 자유롭게 펼치고 자기의 이상과 사상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죠. 그것은 갈망은 할 수 있지. 갈망은 상관적인 이런 거 여기 용신이니까 갈망은 할 수 있겠지. 그래서 운명이 알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좋다는 거, 행복하다는 거, 즐겁다는 거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자기가 타고난 어떤 보이지 않는 우리가 어떤 울타리 있죠. 거기에 서 살게 되더라. 그렇습니다.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어떤 운명적인 그런 울타리가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분 역시도 그런 상황에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. 그래서 운이라도 자기가 꿈꾸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래도 어떤 좀 자기 표현이라든가 또 긍정적인 발상이라든가 마음의 여유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뭔가 긍정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운으로 흘러간다는 게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게 행운이다 이렇게 봅니다.
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운이 동남방으로 쭉 흘러가니까 팔자에 어떤 약간의 위축되고 고독하고 어떤 정체되고 구속된 털이죠 원래. 그런데 비해서 운세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더라.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. 뭐 사사로운 어떤 하나의 뭐 귀인이 붙어서 뭐 간목이 뭐 충미가 천을 귀인이고 이런 거 가지고 운명을 어떻게 해결하고 성격을 본다든가 이런 건 안 되고, 그 다음에 단편적인 어떤 육신 하나 가지고 정관격이라서 그렇다, 정인격이라서 그렇다, 또 이것도 아닙니다. 정인격이라도 편인 같은 성격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, 편인격이면서도 정인 같은 성격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.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성을 보여주는 것이지, 이 사람의 내면에는 또 다분히 상관성도 있을 수 있고 뭔가 편관성도 있을 수 있고 조금씩 다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운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관성이 편관성으로 막 성격을 보여줄 때도 있고, 우리가 그런 걸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? 착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막 도박을 해서 무리를 일으킨다. 그건 운이 변할 적에, 운이 나쁘게 올 적에, 그런 운에서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잠재력을 자극하거나 아니면은 또 삐딱선을 타게 하는 그런 운이 왔을 적에 그런 행위를 한다.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죠. 그래서 환경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면은 또 사람이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더 강해지는 사람도 있듯이, 그것도 역시 잠재력에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수준이 달라지더라,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논할 적에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제발 그런 어떤 공부는 강론적인 그런 공부는 깊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.